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은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서류평가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3배수로 선발하며 서류평가 점수 60%와 면접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10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엄격하게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은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도시사회학과, 교통공학과의 내 모집 단위에서만 운영되며 총 80명을 선발합니다. 서류 100% 일괄 전형이며 면접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고른기회 전형 1에서는 143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 3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 후 2단계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와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는 총 34명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독립유공자 후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난민 및 그의 자녀입니다. 먼저 지원 자격 심사가 완료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 후 2단계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와 후보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의 3가지 영역을 통해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을 통해 검증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교에서 충실하게 교과 지식을 쌓고 대학 전공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얼마나 함양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교과 성적뿐 아니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기록을 모두 관찰 및 분석합니다. 잠재 역량은 전공 혹은 진로와 관련된 관심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또는 꾸준히 탐구하였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통해 접한 다양한 지식과 결부시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열의를 고등학생 수준에서 얼마나 잘 드러내었는지, 단순히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의 학업 능력과 얼마나 잘 결부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교과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자기소개서 등 주어진 서류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찰 및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사회 역량은 대학에 진학하여 얼마나 건전한 인격과 협력을 토대로 대학 생활을 해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관찰하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서 지원자가 경험하고 해낸 일, 자기소개서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은 서울시립대학교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원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지 나타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는 지원 전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세무학과의 인재상입니다. 세무학은 회계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재정학 등의 기반을 두고 있어 이 학문들이 요구하는 기초 및 탐구 영역 교과의 성취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에 따라 세무학과는 기초 및 탐구 영역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융합 학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학생을 잠재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다양한 학문을 기반으로 학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통합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학문 분야를 골고루 학습하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낼 의지와 목적의식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잠재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학과는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을 높은 사회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원자 본인의 학교 생활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면 대학에 와서도 세무학을 전공으로 높은 윤리의식 및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융합응용화학과의 인재상입니다. 융합응용화학과는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학업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화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초인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를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융합응용화학과는 자연현상의 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과학적 소질을 가진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잠재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공학과 달리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학문입니다. 화학을 바탕으로 다른 학문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과학적 탐구를 해온 학생이라면 융합응용화학과의 잠재 역량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응용화학과는 성실하고 창의성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학생을 사회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현대과학은 천재과학자 홀로 새로운 발견을 하기보다는 과학자 집단의 협업을 통한 발견이 일어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성실성, 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또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자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인 자기소개서는 2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자율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지식 또는 경험을 확장시켜 나갔는지 평가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활동 이후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는지 등을 에피소드 형태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는 1번 문항을 통해 학생부에 단순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노력을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착함, 성실함 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 강조한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연결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별 활동을 통해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팀워크 역량이 상승한 경험과 그 결과 본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 서술한다면 평가자가 지원자의 서류를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자는 단순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계획만을 서술하기보다는 본인이 이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 중 무엇을 계획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평가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교 생활을 요약해도 좋고 본인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드러내도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함께 서술해준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자기소개서는 평가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근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입니다. 평가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아무리 화려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모, 친인척, 지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을 모두 금지합니다. 아버지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셔서 컴퓨터 과학부에 지원했다거나 외교관인 어머니를 따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닌 경험 때문에 국제관계학과에 지원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기재 금지 사항입니다. 지원자 본인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 및 대필 여부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며 면접 대상자는 고유한 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면접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는 정해진 시간에 서울시립대학교에 방문하여 모집단위별 조별 지정 대기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면접장에 입장하면 2인의 면접위원이 약 10분간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후에는 퇴실 후 건물을 나서기 전 면접평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귀가하게 됩니다. 이후 합격자 발표를 통해 본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활동에 참여 여부가 아닌 지원자 본인이 배우고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며 서류 평가를 통해 드러난 수험생의 우수한 역량과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록이 교차 검증되었을 경우 면접에서 심층 질문 사항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질문 후 그에 대한 답변과 연계된 확장 심화 질문으로 이어나가 수험생의 역량을 확인합니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년도 영어영문학과 지원자의 실제 면접 질문입니다. 특정 도서를 읽은 후 이유 없는 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자는 지원자가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나타난 대로 영미문학, 영미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고력을 확장했는지 검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혐오라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그 개념의 의미를 바탕으로 분명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사고력의 깊이를 측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이 지원자는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영어로 답변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어 면접이 아니라 영어영문학과 지원자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지원자의 실제 면접 질문을 보겠습니다. 화학공학과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는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의 잠재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더 맞는 우수한 지원자가 면접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을 겸비했는지 지원자 본인이 실시한 실험, 활동 등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본인의 활동을 확장했는지, 실험 및 활동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지원자와 등록자의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박스 그래프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전 과목 교과 등급 평균 1등급 초반부터 7등급 중반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노란 점이 평균이고 그 위에 하얀 선이 중앙값이며 전체 지원자의 50%는 2등급 초중반부터 3등급 초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등록자의 일반고 교과 등급 평균은 전 과목 1등급 중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등록자의 50%는 2등급부터 2등급 중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와 등록자의 전 과목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특목고, 즉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3등급 중반부터 8등급 초반까지 지원하였으며 지원자 교과 성적의 평균은 5등급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전체 지원자의 50%는 5등급 초반부터 6등급 초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분포는 4등급 중후반부터 7등급 초반까지로 나타납니다.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 평균은 5등급 후반이며 중앙값은 6등급입니다. 전체 등록자의 50%가 5등급 중반부터 6등급 초반에 모여 있습니다. 단, 지금 보여드리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기준은 대교협에서 제시한 고교 유형별 분류에 따라 전형을 마친 후의 분석 결과입니다. 전형 중에는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블라인드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 중 고른기회 전형 지원자 및 등록자들의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전과 유사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특성상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성적 분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 어디가의 서울시립대학교 전형 결과 및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통계 메뉴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의 다양한 전형 결과 공개 자료를 보고 지원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 등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하는 여러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 합격을 결정하는 절대 요소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수시 모집 요강 및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였습니다.